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함수 파트 스텝 2 유형 네 번째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 관련된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15번부터 19번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 4, 즉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심화 문제 중에 한 유형입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15번 대표 유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요. y는 fx하고요. gfx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첫 번째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자, 구간을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 구간 자체가요, 자, 세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0서부터 1까지, 1서부터 2까지, 2서부터 3까지, 이 세 구간에 세 종류의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간에는 요 y는 x에 해당되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1서부터 2까지는 상수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2에서부터 3까지는 또 기울기 1인, 자, 다음과 같은 직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y는 fx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진 그래프가요, gx 그래프가 아니고요, 합성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봤더니 이제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역시나 구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0서부터 1까지, 1서부터 2까지, 2서부터 3까지 이렇게 세 구간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구간 0서부터 1까지에서는 기울기가 2인 다음과 같은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자, 1서부터 2까지는 상수 함수로 주어져 있고 2서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다음과 같은 1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y는 gfx라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준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0에서부터요, 우리는 2까지의 구간에서 정의된 y는 gx라는 함수, 그래프로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gx를 찾아주고요. gx. 자, 이렇게 합성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실근의 개수 혹은 실근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데 등식이 있고요. 그 등식에 합성함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 속함수를 치환해서 푸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속함수를 치환하기 전에 우선 gx 그래프가 있어야만 풀이를 할 수 있어요. gx 그래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 풀이는요, 바로 gx를 구해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요 gfx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접근을 해볼 겁니다. 됐죠? 자, 이 합성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라는 건데, 이 fx를 우선 살펴보자고요. 자, 이 fx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세 종류다라고 했죠? 자, x가 0 이상 1 미만인 구간에서는 y는 x에 해당되는 함수고요. 자, 1 이상 2 미만 이 구간에서는 자,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그리고 2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는데 뭐 3초에 등호 붙여도 되고요. 자, 이때는요, 기울기가 1인. 자, y는 x에다가 자, 2,1 지나는 거니까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함수식 구해 놓으시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함수식을 좀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gfx 함수식 어떻게 나왔나? 역시나 이제 세 구간이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0서부터요 1까지의 구간에서는요, 자, 2x에 해당되는 1차 함수, 1서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는 y는 2라는 상수함수, 자, 2에서부터 3까지의 구간이라고 한다면 기울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x에다가 3 대입했을 때 0, 3,0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함수식을 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gx를 어떻게 구할까? 바로 이걸 이용할게요. 오케이. 자, gfx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요 식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요 fx를 이용해서. 자, 요 속함수가 fx죠? 자, 우리가 합성함수식 만들 때 요 속함수의 정의역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 종류의 함수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0 이상 1 미만인 구간에서는 요 안쪽에 있는 속함수 자리에 요 x를 대신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gx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인 구간에서는요, 바로 요 fx 값이 1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값이 1. 그래서 g1에 해당되는 값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 이상 3 미만, 3 이하라고 해도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fx x-1이니까 이 자리에 x-1은 g의 x- 이렇게 우리가 식을 유추할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요 우리가 구한 함수와 식이 어때야 돼요?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한번 요 두 식을 비교해 보시면 gx가 뭐구나. 바로 2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느 구간에서 0 이상 1 미만에서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인 구간에서 요 2가 나와야 돼요. 즉 G1이 뭐다? 2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 확인한 거고요. G1은 2다라는 건 이미 여기다 대입해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gx-1이라는 함수식이 자 여기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해당되는 함수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는 gx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요 식을요. 그렇다면 우리 요 구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2 이상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gx로 바꾸는 방법. 자,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좌변은 gx가 될 거고요. 우변의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할게요. 근데 주의하실 거. 자, 이렇게 함수식을 변형할 때는 구간에 있는 x에도 x 플러스 1을,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gx 식을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 구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각변에 2를 빼주시죠. 그러면 1 이상 바로 2 이하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정작 필요한 이제 gx 요 그래프 있죠? 요 구간 내에서 gx가 어떻게 생겼나 라고 보면 0서부터 1까지는 gx는 2x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2 나오는 함수값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1서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요 함수예요. gx를 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gx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gx 구하기 구했어요, 이제. 자, 당황스럽게도 지금 판속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와주고요. 판소한 게 다 날라갔네요. 이어서 할게요. gx까지 구한 것까지는 다행히 우리가 아니까 자, 쌤이 이제 써보겠습니다. 지금 gx 우리 구한 것까지 기억나시죠? gx가요. 이렇게 자 0서부터 1까지의 구간 여기서는 2x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의 구간이었죠. 이렇게 구간 잡으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단계 우리가 gx를 구한 거였어요. 자, 문제 한번 다시 써드려 보면 자 0서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gx를 구했고 자, 이제 요 gx 구한 거 가지고 gx 자가 2분의 1이다. 요 합성함수가 포함된 합성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gx에 해당되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2분의 1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을 쭉 구해볼 수도 있겠으나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근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요령을 볼 텐데 여기 보세요. 자, 우선 gx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0서부터 1까지는요. 자, y는 2x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에서부터 2까지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 함수 그린 거예요. 자, 이게 y는 gx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라고 한다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딱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겉함수인 g 입장에서 쌤이 박스 치고 있는 이 속함수 있죠. 요 네모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 등식을 만족할까부터 1단계를 구하신 후에 자, 요 네모 값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거야. 즉, 이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라는 게 궁금해요.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그럴 때 우리가 깔끔하게 서술형 풀이처럼 쓰자면 이 속함수 자리 t라고 바꾸면 요 t 값이 뭐면 될까? 즉,
GT가 2분의 1이다. 위의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네모 박스를 t라고 치환한 거야. 그래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t 값을 구한 후에 그 t의 값을요.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요 네모 박스가 t 값이니까. 그러면 이 t 값 여기다 대입해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주시면 결국에는 그게 처음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겠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렇게 속함수 t로 치환해서 gt는 2분의 1을 만족하는 t 값을 구할 거야. 우선요. 자, 그러면 gt라는 것도 요 gx라는 그래프에서요. 자,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요? 여기를 그냥 t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gt, 여기 t라고 생각하면 이게 gt 그래프인 거죠, 뭐. 그래서 2분의 1. 자,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 쭉 오면 여기네요. 그쵸? y는 2분의 1 그냥 그어볼까요? gt가 2분의 1이 되는 요 t 값은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존재하겠구나. 요 t 값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바로 우리가 2x인데 2t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t라는 요 함수가 2분의 1이 나올 때 t 값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 구하고 싶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함수식이니까 요 t로 바꿔주시고 요게 2분의 1일 때 t 값 구하시면 되죠. 그쵸? 요 구해보시면 t가요. 자, 보시면 4분의 7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그림에서 구하셔도 돼요. 왜냐면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4분의 1하고 4분의 7의 한 가운데가 1이니까 양 끝의 합은 가운데 두 배인 2가 돼야 되겠죠. 4분의 1에다 4분의 7 더하면 2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분의 7을 식이 아니라 그림에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1단계를 통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자, 요 네모 박스 치는 이 t 값이요. 얼마다? 4분의 1이거나 또는 4분의 7이면 위에 있는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럼 2단계로 가야죠. 2단계는 바로 요 치환한 자, 요 네모 박스 자리인 gx는 t라고 했을 때 요 t 값이 4분의 1이면 주어진 등식 만족한다. 또는 자, gx가 4분의 7이면 된다. 여기 t 값들이죠. 그래서 쌤이 네모 박스 친 요 자리, 속함수 자리가 4분의 1이나 4분의 7이면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것까지 알아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고 x를 직접 또 이렇게 구할 거냐 t 값 구하듯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거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래프에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gx가 4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저는요 여기가 gx로 잠깐 또 다시 바꿀게요. 뭐 t나 x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gx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앞서서 요거 했던 거 잠깐 좀 깔끔하게 뭐 지워볼까요? 이렇게 파란색 지워보죠. 자, 필요 없이 자 우리가 이제 gx는 4분의 1. 그럼 gx 그래프가 있고 쌤 이렇게 한번 긋겠습니다. 이렇게 y는 4분의 1. 를 만족하는 x값은 두 개 있겠죠. 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두 개 있을 거야. 요 값하고 요 값이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을 그냥 쌤이 x1이라고 놓고요. 요 값을 x2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냥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gx가 4분의 7인가요? 그러면 4분의 7이면요. 2보다는 좀 작으니까 요쪽에 y는 4분의 7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 여기도 뭐 x3. 자, 이거 구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다 x4. 그런데 구할 생각은 없어. 왜냐면 어차피 합 물어봤는데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x1, x2, x3, x4. 그래서 실근이 몇 개 존재해요? 그러면 4개예요. 이렇게 4개 존재하는 거 교점의 개수 세주시면 되고 그 4개 합 구하세요. 그럼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x1하고 x2는요. 양 끝이에요. 누굴 기준으로? 가운데 2를 기준으로. 그래서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이기 때문에 x1, x2의 이렇게 합은요. 가운데 1의 2배, 2가 돼요. 그럼 x3, x4의 한 가운데도 1이죠.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 2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편하게 접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가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두 이차함수 y인 fx, y인 g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문제 이제 주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자, y는 fx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2. 자, 여기 지나고요. 또 여기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지나는 점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y는 gx 그래프 좀 색깔 달리해서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나냐? 마이너스 2보다 좀 왼쪽 이렇게 지나겠고요. 자, 2보다 조금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폭이 다소 좀 넓게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생기게 바로 y는 g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해보라는 거냐면 g, f, x라는 합성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요.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대표 유형 15번 풀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1단계는요. 쌤은요. 우선 요 겉함수 g에 요 자리 있죠. 자, G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에, 이 네모박스 친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면 0이 될까라는 게 궁금해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G 입장에서 0이 되는 게 누가 있을까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요 점과 요 점이죠. 요 점의 X좌표. 자, 바로 X축과의 교점을 바로 보셔도 되고요. 혹은 뭐 서술형 풀이처럼 쓰고 싶으시면 fx를 t라고 치환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gt가 0이 되는 t값부터 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gx가 0이 되는 건 바로 요 점과 요 점이잖아요. 근데 숫자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설정하세요. 수로 근을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그래서 요 GT는 0을 만족하는 요 T 값을 보자면 알파 하고요. 베타하고 두 개 나오는 건데 자,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정도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알파는 요 정도 값이구나. 베타는 2보다 오른쪽이니까 베타가 2보다는 큰 값이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원래식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우린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T는 잠깐 속함수를 치환한 거였고 이 등식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요걸 치환했던 것 뿐이고요. 자, 다시 와서 요겁니다. 요거죠. 자, 위엔 등식을 만족하려면 요 fx 자리인 요 t가 뭐면 된다? fx가 요 t값 알파이거나 또는 요 fx 네모박스 친 자리가 베타를 만족하는 x들을 구하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x들을 구하게 된 거죠. 그럼 다시요. 자, fx는 알파를 만족하는 x라는 건 뭐예요? 자, 좌변에 있는 y는 fx와 우변에 있는 y는 알파라는 두 선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하죠. 자, 그럼 fx 그래프는 있고요. y는 알파를 그어봐야 돼요. 상수함수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수니까 보세요.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더 작은 값으로 y는 알파라는 게 있겠죠. 그럼 요 fx 그래프하고 y는 알파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보자면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베타. 근데 베타가 2보다 큰 거니까 대략적으로 요즘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y는 베타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몇 개? 두 개인 거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몇 개다? 두 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근의 개수는 자, 합쳐봐야 두 개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볼까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두 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합성함수 표현이 들어있는 등식이 나온다면 근의 개수는 뭐한다? 요 속함수를 치환해서 치환한 t값부터 우선 구하고 그 t값에 다시 대입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혹은 개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접근한다. 그래서 합성함수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속함수를 치환해서 접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식으로 주어졌는데 fx는 구간이 두 개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주어지기를 2차 함수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요, 1차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gx식을 봤더니 gx는 x 플러스 10이라는 1차 함수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gfx라는 합성함수의 치역이 자, 바로 다음과 같이 y가 0 이상입니다. 라고 나올 때에 a 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자리 있죠? a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이 합성함수 치역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고 묻는 것이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gfx 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1단계 풀이 한번 가보죠. gfx야. 자, 속함수가 fx고 두 종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합성함수는 속함수의 정의역을 따라가요. 그래서 역시나 두 구간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gx의 요 x 자리에요. fx식 요거를 통째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 거기다 10 더하니까 16 이렇게 바로 쓸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요 x 플러스 6이 바로 요 x자리로 들어가면 x 플러스 16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식을 구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식은 구해냈으니까요. 치역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함수값의 범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로 요거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x 플러스 16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이요.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이 있겠고요. 자, x 플러스 16이라는 건 0,16 요 점을 지나겠죠? 근데 위에 것도 보시면 x에 0 넣어보시면 0,16 둘 다 0,16을 지나는 함수예요. 근데 0 이상인 y축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다음과 같은 직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요것만 보자면 치역이 16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0 이상이다라는 걸 만족하지 않죠. 그럼 핵심 포인트는 요 2차 함수를 y축 왼쪽에다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인데 요 함수를 보죠. 자, 요 함수만 놓고 보면 표준을 고쳐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 그럼 16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한정시키지 않고 다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개형일 거고요. 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a일 때 여기가 16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그릴 게 아니고요. x가 0보다 왼쪽인데만 끊어서 그릴 거예요. 이해갔죠? 근데 쌤은요. 이 0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쌤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왜 왼쪽에 이제 0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 그래프에 요 노란색 부분만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쵸? 근데 요 그래프는 0,1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0일 때 여기가 16인 거거든요. 0,16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붙여버리면 gfx 그래프 보면 치역이 16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근데 0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냐 라고 했을 때 쌤요 여기 0이 이쪽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요 0보다는 작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요거일 때 즉 0보다 왼쪽 그려봐 라고 했으니까 여기 비워놓고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건데 여기가 0,16이죠. 무조건 0,16 지나는 함수니까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갖다 붙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그래프에 요 합성함수 그래프의 최소값은요. 요 꼭지점의 y좌표일 거예요. 근데 그게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쌤 그래프 보세요.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x축에 접하고 이렇게 그려진다. 요걸 갖다 붙이면 여기 비어 있어도 어차피 여기서 연결되니까 그래서 g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야지만 요 그래프 보시면 치역이 0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고요. 요 y 값은 우리 16 마이너스 a 제곱이죠. 요 16 마이너스 a 제곱이 뭐가 되는 상황? x축에 접하려면 0이 되는 상황이다. 아, 요 꼭지점에 y좌표가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a제곱이 16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자, 요 구간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가 양수인 상황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서 4를 골라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 값은 4가 돼야 된다 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합성함수 식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냐, 그 그래프 과정에서 치역이 이렇게 되게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냐라는 문제 해결력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어서 이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참수 fx라고 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수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주겠죠. 자, 그 정보가 가하 조건을 봤더니요. 자, 이차의 개수는 음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나 조건을 봤더니 fx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다. 그럼 나 조건 통해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조건에서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다? 그래요. 추계 방정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x는 2의 대칭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있겠고요. 이렇게요. 자, 여기가 가운데가 x는 2라고 다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 여기가 뭐예요? 자, 우리는 꼭지점 y좌표 3이다. 이게 y는 fx의 개형이다. 자, 혹시라도 다 조건이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쌤이 총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쵸? 자, 우리 재생 목록 블랙라벨을 보시면 쌤이 고1 과정 함수 심화 개념 총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성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유형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 2에서 x를 뺀 거는 이렇게 이미 x에 대해서 여기가 2-x라고 한다면 이 반대편이 누구겠어요? 2 플러스 x. 그래서 2-x, 2 플러스 x의 한 가운데가 2죠. 양 끝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가운데가 2예요 라고 해야지 성립하는 x는 2의 대칭이다 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였다. 됐죠? 오케이. 자세한 거는 그 특강으로 올려놓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식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식을 굳이 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이 정도 x-2의 제곱 플러스 3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요. a가 음수인 것만 아는 상황이고요. 그쵸? 그래서 식으로 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고요. fx 합성함수 식이 나와 있고 요 3.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a가 필요 없어요.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쌤이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좌표 평면 없이 그냥 개형을 그리셔도 문제는 풀려요. 쌤이 그냥 좀 깔끔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자, fx라는 그래프 보시면 2, 자, 여기 3. 자, 여기를 꼭지점을 하는 위로 볼록이다. 폭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냥 적당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개형만 좀 알고 있어요. 자, 이게 y는 f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합을 구하려면 앞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 속함수를 t로 치환하고 가자. 자, 그러면 fx를 t로 치환하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건 ft는 3을 만족하는 t 값을 구해서 t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된다. 라는 단계별 풀이였습니다. 자, 근데 보시죠. 자, ft는 3을 만족하는 거 지금 3 쪽에 쫙 그어봤더니요. y는 3 하고 만나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t에 2 넣었을 때만 f2가 3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은 2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 넣어주고요. 우리는 fx는 2를 만족하는 x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fx 그래프 있고요. y는 2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3보다 아래쪽에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 x좌표가 2개 나올 거야. 그쵸? 자, 이 두 개를 각각 뭐 x1, x2라고 한다면 x1, x2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했고 둘이 합구하는 거죠. 대칭성이 하면 되죠. 양 끝 합은 요 가운데 2배니까 2의 2배 4가 될 거다. 그래서 4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실근의 합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합성함수 식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예요. 자, fx 식을 한번 볼게요. fx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고요. 3하고 두 종류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가 3 이상일 때는 위에는 1차 함수, x가 3보다 작을 때는 상수 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x식을 좀 보죠. g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 이랬을 때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방정식 봤더니 gfx라는 합성함수 식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fgx라는 또 합성함수 식. 자, 이거는 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그려서 요것만 여기 없이 요것만 있으면 앞서 봤듯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속함수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이게 두 종류가 등장하면 어쩔 수 없이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건 그동안 지금 우리가 15번부터 18번까지 계속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는 유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식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쌤은요, 요 앞에 있는 식부터 우선 구해볼게요. 첫 번째 gfx의 식을 구해보자. 이 속함수 fx가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속함수의 정의역에 따라서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x가 3 이상일 때는요. 자, 요 gx의 요 x 자리에 fx를 대입하는데 이걸 대입하면 되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을 따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거 정리해서 여기다 좀 쓰려고요. 정리하면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3의 제곱 9 빼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워보죠. 자, 그 다음에요. x가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자, fx가 3이에요. 그래서 gx의 x자리에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돼. 3의 제곱 9 빼기 3이니까 이때는 그냥 6이라는 함수값,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게 gfx. gfx식은 3을 기준으로 두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쌤이 또 하나, 이렇게 fg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합성함수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x자리에 gx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자, x자리에 gx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2의 x자리에 쌤 gx 대입하는데 gx가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대입해 주시고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요. 요 속함수를 대입할 때 이 겉함수가 이런 식 구간이 나누어져 있을 때 쌤은 지금 요 x자리에 지금 gx를 넣고 있는 거죠. 쌤 어디도 밑줄 그었어요? 구간에도. 이 구간에 있는 x자리에도 요 gx식을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 요게 3 이상일 때 요 함수식이라는 거야. 역시나 우리는 보세요. 자, 이 x에 gx는 했는데 x가 여기는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3이겠죠. 이거는. 맞죠? 근데 어떨 때 이 구간에 있는 x에도 gx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이겁니다. 이제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이 부등식을 좀 풀어보시겠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0보다 커 같다. 그러면 x 이 루트 6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루트 6, x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다음 이 구간이라는 건 마이너스 6, 루트 6, 루트 6 바깥법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요거의 부호가 아니 부등호 방향만 반대니까요. 이제 뭐 풀어보나 마나 이렇게 사이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사이범위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볼게요. fgx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자, 요 구간이요.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이렇게 콤마로 그냥 쓸게요. 자, 여기서는 또는인데 정확하게는 콤마로 쓰는 것도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지금 뭐냐? 요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자, 이렇게 하면 6 더하기 3이니까 9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3이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깔끔하게 요 위에 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구하셨으면 이제 식은 다 구했다라는 거야. 자, 이제 깔끔하게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식 나왔어요. 그럼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파란색 gfx는 두 종류죠. 그게 3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 뒤에 있는 노란색은
마이너스 루트 6이나 루트 6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구간을 이 두 종류의 함수 때문에 몇 개로 나눠야 되냐?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 한번 보자고요. 자, 3을 기준으로 지금 또 나누고 있고요. 자, 봐봐.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루트 6, 그 다음에 3, 요런 데가 기준점이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은 구간, 첫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자, 1, 2번 썼으니까. 자, 1, 2번에 지우자, 그냥. 1, 2번 지우고, 자, 함수식 가지고 이제 구간으로 이제 1, 2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렇게 네 개의 구간에 따라서 요 각각 식이 달라질 거죠. 그래서 요 네 구간으로 나눠서 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구간부터 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을 때, 뭐 등은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 파란색 식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3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건 6이 되겠고요. 자, 이 노란색 이 함수는요. 자,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왼쪽 작은 구간이니까 이 위에 거 2차 함수겠네요. 2차 함수를 빼는 겁니다.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15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3 넘어가면 18이죠. 그럼 x제곱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서 이 구간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야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골라서 근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보통은 이상 쪽에 이렇게 등으로 붙이니까요.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요, 앞에 있는 파란식 역시나 3보다 작은 구간에 해당되겠죠. 이 구간은 그래서 6이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요 노란색 fgx는요. 자, 요 구간이면 여기네요. 요 안에 들어가니까 3이에요. 그래서 6 빼기 3은 15다라는 거는 이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이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은 구간을 보겠습니다. 근이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이 구간에서 요 파란색식 3보다는 아직도 작기 때문에 6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합성함수식은요. 자, 루트 6보다 큰 구간이니까 요 위에 거야. 그쵸? 그래서 빼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9. 이게 15가 된다. 그럼 위에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풀면 x제곱은 9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x가요.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 중에서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3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다 그럼 등호 생각 안 할 거다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는 잡아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뭐 보통 미만 쪽에 등호 안 붙이니까 여기서 등호 붙이셔서 3을 근으로 골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등호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네 번째 구간에서 등호를 여기다 넣느냐 여기다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넣으면 여 구간에서 x는 3이 답일 거고요. 여기다 넣으면 3이 답. 어쨌거나 3은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상. 정말 그런지 보세요. 자, x가 3 이상인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식은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고요. 자, 3 이상이면 자 루트 6보다 큰 구간, 요 구간이죠. 그래서 요 2차 함수식이 돼요. 그걸 뺄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9. 요게 15가 되는 x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6x제곱이죠. 마이너스 12x고요. 마이너스 3인데 15까지 이항하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으로 나눠주죠. 자,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요. 자, 그럼 x가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이 구간에 안 속하니까 소용없고, 자, x 3은 속하죠. 그래서 앞서 봤듯이 여기서 3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3이 이렇게 이 등식 만족하는 x값이구나라는 걸 직접 식으로 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9번이 가장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웬만하면 합성함수 포함된 등식, 즉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뭐 근의 개수 구하세요, 근의 합 구하세요. 전부 다 그래프 이용하면 간결하게 되거든요. 치환도 이용하고 하면. 근데 이렇게 합성함식이 2개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다 가야 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나온다면 이 풀이를 다 쓰셔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요. 자, 오케이. 어쨌거나 이게 근 2개가 나왔는데 이 두 근의 곱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예, 정답을 보자면 마이너스 9 나와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요. 유형 네 번째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 관련된 유형들을 정리해봤는데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편이 좋을 거야.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모아서 복습하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나와 있는 유형 5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